현재 시장에서 가장 핫한 이슈를 국내 최고의 전문가와 함께 샅샅이 살펴보는 황스타그램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를 나타내는 해시태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SMO 2023 신약 개발 성과로 나타냈습니다. 세계 3대 암 학회로 꼽히는 유럽 종양학회 ESMO 2023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20일부터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개막되는데요. 글로벌 제약사들의 최신 임상 데이터가 소개될 예정입니다. 항암 분야는 최근 글로벌 제약 바이오사들의 가장 큰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K제약 바이오사들도 총출동해서 최신 파이프라인 임상 결과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글로벌 항암제 시장에서 경쟁력을 입증할 수 있는 ESMO에 대한 이야기 황스타그램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급변하는 시장을 진단하고 그에 따른 대응 전략을 세워보는 시간, 황스타그램 시간입니다. 하반기 들어서 수급이 좀 개선된다고 이야기가 나왔던 제약바이오주가 다시 찬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잖아요. 사실 신약이라는 거는 만들겠다,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만 하지만 실적은 뒷받침되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제 금리가 오르고 국채금리가 오늘도 5% 가까이 오르고 미국 국채금리가요. 이렇게 된다면 아무래도 바이오나 이런 쪽에 투자금이 몰리지는 않겠죠. 그렇다 보니까 다시 수급은 좋아지지 않고 주식은 하락하는 그런 모양새가 바이오 쪽에서 좀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한편 내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3대 암학회 중 하나인 유럽 종양학회가 또 개막이 된다고 하는데요. 자, 하이투자증권 강북 WM센터의 이영훈 영업이사와 함께 우리 또 바이오 이야기 한번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현지 시간으로 20일부터 24일까지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유럽 종양학회 연례 학술대회 ESMO 2023 여기 참가를 하나 봐요. 저는 약간 사실 처음 들어보는 학회이긴 하거든요. 학회 이름도 어렵네요, 바이오 쪽은. 네. 어때요? 뭐가 좀 어떤 학회인지도 궁금하고 어떤 이제 새로운 기술들, 새로운 뭐 제약이나 바이오 쪽에 어떤 뭔가 나올지 좀 궁금하거든요. 어떤 학회입니까? 일단 학회 중에서 이제 암학회가 이제 세계에서 3대 암학회라고 해서 세 가지가 있습니다. 네. AACR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이거는 주로 이제 4월 봄에 이제 주로 하는 데고 여기는 초기 임상. 그러니까 전체적인 어떤 트렌드, 임상 초기 임상들을 많이 이제 보여주는 그런 쪽이라고 보면 아스코라고 하는 건 이제 보통 한 이제 5월 말 6월 달 이때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미국 종양학회인데 여기서는 이제 좀 후기 임상들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만 주로 목적들이 보면은 전체적으로 어떤 결과물을 가지고 많이 좀 오픈을 하고 거기에 따른 비즈니스 미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하는 거고요. 에스모 같은 경우 ESMO라고 하는 건 이거는 지금 이제 이번에도 이제 10월에 하지만 주로 가을에 하는데 여기는 유럽 종양학회고요. 네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 아스코처럼 이제 비즈니스 미팅도 좀 많이 하고 후기 임상들 좀 많이 하는 그런 쪽이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네, 이번에 에스모에 대해서 좀 기대를 많이 했던 것도 사실은 그런 어떤 결과물을 가지고 비즈니스 논의도 가능하지 않겠냐라는 기대감을 좀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번 암학회는 뭔가 좀 결과물을 갖고 나오는 학회라고 봐도 돼야겠네요. 그러면 뭔가 좀 결과물이 나올 수 있는 환경도 좀 있다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임상 단계가 이제 3상 결과물이 아니라 1상 결과물, 2상 결과물, 또 물론 이제 그 유한양행처럼 이제 그 3상 결과물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나올 수가 있고요. 그런 걸 가지고 주로 이제 얘기를 많이 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관심을 갖고 있던 그 회사들 같은 경우는 거기서 이제 파트너를 찾는다든지 이런 미팅들을 좀 많이 하게 되죠.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사실 좀 우리가 좀 기대하고 있었던 부분들이 좀 있었던 거에 비해서는 어저께 좀 시장에서 좀 충격을 좀 줬었던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어떤 기업들이 참여하고 어떤 것들에 좀 우리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 우리나라 회사부터 좀 알아봐야겠죠. 네, 우리나라 회사 위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어저께 초록이 발표되면서 주가가 많이 급락했던 유한양행, 그다음에 이제 오스코텍이 했던 레이저 티닙 병용 투여 관련된 비소세포 폐암 임상 3상 이제 그 결과가 나올 게 있고요. 그거 외에 이제 해외로 라이센스 아웃을 한 상태에서 공동 개발을 하거나 지금 이제 임상을 하고 있었던 것들이 나오는데 이제 보르노이라든지 또 그 ABL 바이오라든지 또 이제 한미약품이라든지 그 외에도 뭐 신라젠, 뭐 메드팩토 이런 이제 여러 개 회사들이 이제 그 각각의 임상 그 결과를 가지고 이번에 참여를 했고 그 결과를 이제 발표를 했거나
지금 이제 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네, 발표 결과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나 봐요. 아무래도 좀 하락한 이유를 찾아본다면 말이죠. 어제 유한여행 같은 경우는요. 네네. 임상 결과가 나쁜 건 아니었었습니다. 그래요? 일단은 그 무진행 생존율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암이 그러니까 더 진행이 안 된 상태에서 생존이 유지되는 어떤 기간 자체는 분명히 현재 그 치료약으로 지금 등록이 되어 있는 타그리소 제품보다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아스트라제네카 제품인데 확실히 높았어요. 좋았는데 문제는 이제 지난달인가 그 타그리소 제품에다가 화학약품을 병용 투여해가지고 치료했었던 게 있었는데 그게 무진행 진행 그 MPFS라고 해가지고 무진행 진행률이라고 이제 경과율 그 이제 암이 더 진행이 되지 않고 유지할 수 있는 게 기간은 늘었는데 그게 네네. 부작용이 되게 심하게 나왔었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이제 문제는 애매하게 걸친 게 타그리소 제품 대비해서는 병용 투여가 효과가 그 경과율이 월등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타그리소가 지금 나와 있는 게 그 16.6개월 무진행 생존율이 16.6개월인데 어저께 발표한 거는 이거는 23.7개월이니까 기간은 엄청 늘렸거든요. 근데 이제 화학병용요법은 지금 나온 게 한 26개월, 27개월 나왔거든요. 네네. 근데 그거보단 또 적게 나온 거예요. 첫 번째는. 이제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은 타그리소 제품 대비해서 이게 좋은 건 알겠는데 타그리소 제품은 경구용입니다. 네. 먹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정맥 주사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비용이 아무래도 조금 더 비쌀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서 기대했던 거는 애초에 이 무진행 생존율을 30개월 이상 나올 거다. 네. 그러면서 압도적으로 시장을 장악을 하면서 이 시장을 다 가져갈 거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발표된 거에 의하면은 30개월 이상 이제 유지를 할 거다라고 하는데 23개월밖에 안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시장 기대치가 좀 실망을 한 거겠네요. 네, 그 이제 이렇게 되면은 시장을 다 가지지 못하겠네. 그렇겠네요. 이제 그러고 또 1차 치료제로서 무조건 될 거라고 기대했었던 거에 퀘스천이 붙은 거고요. 또 저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요거 관련해 가지고 처음에는 약 $5빌리언 정도 시장을 가져갈 거라고 기대했었는데 네네네. 그걸 한 2빌리언으로 낮춰버렸어요. 반 이상 깎였네요. 네, 그런 바람에 주가가 그 충격을 받아가지고 급락한 거죠. 그래서 17% 정도 당일날. 네, 당일날 네. 그렇게 급락했고 또 급락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앞서서 말씀하셨지만 미국 국채 수익률이 어저께부터 또 다시 급등을 했죠. 네네. 그러니까 바이오 섹터에는 분명히 부정적인 역할을 준 게 맞는 거고요. 네. 그리고 지금 최근 들어와 가지고 이제 매매 패턴을 보면 기관 투자가들이 주식을 살 때도 그렇지만 팔 때도 다분히 좀 일방적으로 그냥 몰이하듯이 사고 팔고 하다 보니까 어저께 기관 투자가 매물이 70만 주가 넘게 나왔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가속이 더 붙었던 요인 중에 그게 하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유한양행이 지금 4거래일 연속 이제 하락하면서 시총이 5조 원이 붕괴가 됐어요. 그러니까 뭐 이런저런 뭐 단순히 이것만 그러니까 뭐 기대를 반영하지 못했다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이런 매크로적인 측면도 반영이 되다 보니까 좀 주가 하락이 있었다라고 보는데 좀 과하게 하락했다라고 좀 바라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결과값을 놓고 보면 실패는 아닐 것이고 네네네. 신약을 출시하는데 존슨앤존슨도 그렇고 지금 유한양행에서도 할 수 있다라는 쪽으로 지금 IR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뭐 마냥 부정적으로 볼 건 아니지만은 지금 아직 발표가 덜 난 게 아마 다음 주 월요일 날 발표가 날 건데요. 이제 부작용. 사실 부작용은 타그리소 자체보다는 이 병용 투여가 조금 더 많은 걸로 나와 있거든요. 그 내용까지 보게 되면은 아무래도 시장에서 이제 예상하는 어떤 파이라고 할까요? 그 시장의 어떤 점유율 이런 것들에 따라 가지고 주가 향배는 결정이 될 것 같고요. 근데 지금 주가 수준에서 당장에는 여기서 추가적으로 급락할 가능성은 좀 낮지 않을까. 이미 이제 바닥권이다라고 좀 보고 완전 바닥이라고는 못하지만은 어느 정도는 반영이 됐다.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바이오를 사실 제일 어려워합니다. 네, 그래서 요 다음 질문 좀 보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매드팩토는 ESMO에서 전이성 대장암 환자를 대상으로 벡토서틱과 키트루다, 그러니까 성분명 펜프로볼 주마베 병행요법 임상 2이상 중간 데이터를 공개한다고 하는데 이거 사실 저도 아무 뭔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전 이해를 못하겠어요. 어떤 겁니까 이게? 키트루다 같은 경우는 이제 대표적인 그 글로벌 항암제고요. 네. 이거에다가 이제 벡토서팁이라고 하는 이제 매드팩토가 가지고 있는 이제 물질을 가지고 병용 투여를 해가지고 전이성 대장암 환자들에게 이제 치료 효과를 좀 보려고 하는 건데요. 이 전이성 대장암 같은 경우는 사실 근본적인 치료제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과값 여부를 떠나가지고 이전에 기존에 치료하는 방식 대비해서 좋게 나오면 좀 긍정적으로 보는 건 있지만 실제 결과만 놓고 얘기하면은 아주 드라마틱하다고 보기는 조금 애매하고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무진행 생존율 같은 경우는 기존 거보다는 좀 높게 나왔습니다. 기존 거에 한 6개월 내외인데 이게 한 15개월 정도 나왔기 때문에 좋게 나왔는데 이제 ORR이라고 해가지고 그건 뭐냐면은 이제 암이 관해된다는 거, 없어지거나 부분적으로 없어지는 그 효과 있잖아요. 이게 이제 아까 레이저 티닙 같은 경우는 86% 정도 나오는데 이거는 사실 13% 정도기 때문에 사실 별 크게 반응이 나온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이제 중간 결과고 최종 임상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이 중간 나중에 이제 최종 임상 결과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조금 높아지면 숫자는 의미 있을 수 있는데 지금 현재는 무진행 생존율은 좀 좋게 나와서 나름 나쁘지는 않다고 보지만 이게 곧 신약으로 연결될 기대감을 키우기는 조금 애매한. 좀 애매하군요. 그런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참 단어들이 어렵네요. 바이오를 이제 공부하기에는 저도 열심히 공부 중이긴 한데 중간에 이해 못한 것도 몇 개 좀 있긴 하네요. 저도 매번 공부하면서 합니다. 그러시군요. 아니 하반기 바이오 섹터 체크 포인트 이제는 암학회도 지나갔고 뭘 좀 봐야 될까요? 4분기에는. 앞서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그 바이오 섹터는 금리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최근에 주가 급등하고 어느 정도 나름 자리를 잡다가 급하게 꺾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미국 국채금리 그 수익률의 급등이거든요. 그게 영향을 크게 줬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뭐 그 회사 개별 회사로 보면은 현금이 많고 적고를 떠나가지고 일단은 섹터 전체가 영향을 받기 때문에 돈이 많아도 영향을 받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매크로 쪽에서는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국내 바이오 섹터를 놓고 얘기를 하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셀트리온 합병 이슈가 지금 연말까지 있습니다. 그렇죠. 연말까지 셀트리온 합병 이슈가 있는데 이게 셀트리온 합병이 회사 자체로서도 사실 이제 과거에 있었던 분식 논란이라든지 여러 가지 노이즈를 종식시킨다는 측면의 의미도 있지만 바이오 섹터에서도 사실 거래소 코스닥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셀트리온하고 헬스케어가. 이게 합쳐지게 됨으로써 바이오 섹터의 어떤 공간이 더 열린다라는 측면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코스닥에 있던 걸 거래소로 합치지 거래소에 있던 걸 다시 코스닥으로 가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그러면 코스닥 시장 내에서 바이오 섹터의 비중이 헬스케어가 넘어가게 되면 확 줄어버리거든요. 그렇겠네요. 그럴 경우에는 바이오 섹터에 대해서 룸이 그만큼 더 커질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하반기 이제 보시면은 또 남은 학회들이 뭐 혈액암 학회라든지 알츠하이머 학회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상반기에는 AI 의료 쪽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비만, 당뇨 관련된 쪽이 워낙에 드라마틱했었잖아요. 난리 났었죠. 정말 지금 현재도 진행 중인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또 이제 뭐 특히 월 130만 원짜리 맞으면은 뭐 20kg가 빠졌다 이런 얘기 기사도 나오고 자꾸 이러기 때문에 많이 맞죠. 앞으로 이제 이쪽은 아마 트렌드가 될 가능성은 있어 보이는데. 그러니까요. 거의 뭐 만병통치약처럼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심혈관, 뭐 뇌 쪽도 그렇고 다 뭐 괜찮은 뭐 성인병이나 이런 것도 다 예방이 가능하다. 뭐 이렇게까지 나오고 있던데.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 이제 다른 걸 공부하면서 그 GLP-1이라고 하는 물질에 대해서 스터디할 때 제가 처음에 인지했었던 것 중에 하나가 파킨슨병 치료제로도 사용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뇌 쪽으로도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들었었고 그 가능성 때문에 신약 개발을 하는 업체도 실제로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봤었기 때문에 사실 그 물질 자체가 지금 최근에 나온 내용만 보게 되면은 굉장한 의미가 있는. 그러니까요. 만병통치약 같이 느낌이 들어서. 약간은 좀 과장된 것도 있습니까? 과장이 좀 있습니까? 경험이 없어가지고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제가. 그러면은 이거 국내 출시나 뭐 전 세계적으로 이제 뭐 많이 만들어내야 될 거 아닙니까? 결국 지금 뭐 물량이 없다라고까지 이야기하면서 미국 주식도 또 폭등하고 있고 막 이런 상황이잖아요. 이게 확실히 내년까지 좀 대세가 되겠죠? 이거는 관련주들이? 사실 좀 딜레마 하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거를 정식적으로 약을 개발하는 회사는 현재 오픈되어 있는 회사 중에서는 한미약품 정도밖에 없습니다. 만드는 데가 있습니까? 지금 임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요? 한미약품이 예전에 라이센스 아웃 했던 물질을 돌려받아가지고요. 그걸로 지금 현재 약을 개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게 이제 비만 치료제 쪽으로 해서 개발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 외에는 사실은 우리나라 기업들은 관련주가 없습니까? 그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비만 치료제 쪽이기라기보다는 이 바이오 베타예요. 그러니까 롱 액팅 약효를 길게 가져가게끔. 그래서 보통 이제 1주제형, 2주제형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뭐 매일 뭐 당뇨 매일 맞는 거 대신에 인슐린 뭐 주사 대신 뭐 이런 약품 대신에 그 약을 먹거나 이제 한 번 먹으면 오래 가거나 일주일이나 2주일 가는 이런 거죠. 근데 이제
시장에서 어필을 하고 있기는 우리가 지금 이주제형을 만들 수가 있어. 뭐 이런 식이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조금 우리나라 국내 시장의 특징이 그런 게 테마가 돼버리면 이제 좀 움직이는 그런 특성이 있는데 예. 그게 반드시 곧 개발로 연결되는 건 아닙니다. 일단 그건 아셔야 되고요. 이 외부에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일라이릴리라든지 이런 쪽에서 제품을 롱웨이팅을 만들 거야 할 때 우리나라 기업한테 저기가 잘 만든다고 하니까 우리나라 그 기업한테서 우리 거 좀 만들어 주실래요가 아니라 네. 입장이 반대로 보시면 돼요. 우리도 그거 할 수 있습니다 하고 손을 들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렇군요. 근데 이제 국내는 그 기술을 갖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면 대박이 날 수 있겠네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네. 약간 좀 다르군요. 뉘앙스가 다르다. 네, 그렇게 아셔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 좀 많이 궁금했었는데 속 시원하게 좀 말씀해 주신 것 같고 AI 관련 뭐 의료 치료용 기기 만드는 회사들도 사실 올 초에 굉장히 좋았잖아요. 네네. 짧게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한 30초 정도 시간이 있거든요. 이쪽도 AI 관련해서 연말이나 내년 초까지 좀 계속 이어갈 가능성이 있습니까? 어떻게 보시고 요즘 약간 조정 구간이긴 한 것 같아요. 일단 워낙에 급등을 했었고요. 네네. 뭐 10배 이상 올랐거든요. 아유 엄청나게 그러니까 올랐죠. 엄청 올랐기 때문에 네. 그 조정은 당연한 거고요. 그런데 이제 일정 구간 조정을 받고 나면은 몇 개 회사들은 내년도 흑자 전환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 연말 지나가지고 수급 체크해 보시면서 실제로 그것이 가능해지는지를 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그리고 AI는 어찌됐든 간에 우리 일상에서 이제 더 이상 그렇죠. 외면하고 살기는 어려운 쪽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렇게 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실적이 나오는지를 좀 봐야 된다. 그렇게 좀 말씀을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바이오 이야기 재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스타킹 마칠 시간입니다. 여기 저 당첨자 나가고 있죠? 이분께 졸탄 티켓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저희는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내일 저녁, 내일이 아니군요. 다음 주 월요일 저녁 7시에 생방송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